진정한 건강은 내면에서, 주체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의식은 탄생과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의식 속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첫째, 깨어있는 것, 둘째, 조화를 이루는 것, 셋째, 엑스터시 속에 있는 것, 넷째, 자비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내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산야스는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산야스는 그대를 좀 더 깨어있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상법은 그대를 좀 더 깨우기 위한 일이며 그대를 형이상학적인 잠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춤이나 노래, 반이는 그대가 좀 더 조화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거기 춤추는 자가 사라지고 춤만 남는 순간이 있다. 그 춤은 순간 속에서 그대는 조화를 느낄 것이다. 노래하는 자가 완전히 잊혀지고 노래만이 남을 때 거기 나라고 하는 중심이 없어진다. 나는 완전히 존재한다. 그대가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흐르는 의식은 조화롭다. 깨어있고 조화를 이루면 엑스터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엑스터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이다. 엑스터시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다. 그대가 엑스터시에 도달한다면 혹은 기쁨의 긍정적인 절정을 맛본다면 자비는 당연한 결과로서 따라올 것이다. 그대가 궁극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을 것이다. 그대는 기쁨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며 그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기쁨이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내면의 건강을 이루는 기둥이다. 내면의 건강을 얻으며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다.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건강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의사에게 건강의 정의를 물어보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부정적인 것이다. 건강을 질병과 관련지어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건강은 긍정적인 것이며 긍정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질병은 부정적인 것이다. 건강이 우리의 본성이며 질병은 본성에 침범한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질병과 관련지어 정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주인을 손님과 관련지어 정의해야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건강한 우리와 공존하고 있지만 질병은 가끔 찾아오는 벗이다. 건강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 왔지만 질병은 파상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건강의 의미를 물어보면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만 말할 것이다. 파라겔수스는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건강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정의의 창조적인 건강이란 개념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을까? 파라켈수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면의 조화 상태를 알지 못하는 한 기껏해야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삶들을 구제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면의 조화가 건강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질병으로부터 그대를 구해내면 그대는 즉시 다른 질병에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면의 조화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내면의 조화다. 건강은 오직 한 종류만 있을 뿐이다. 건강에는 어떤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 누군가가 건강이 어떠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대는 아주 건강합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는 어떤 종류의 건강입니까? 하고 묻지 않는다. 만일 그가 어떤 종류의 건강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대는 놀랄 것이다. 그대는 단순히 건강입니다. 건강은 건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느낌,
이 행복한 느낌이 바로 건강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건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아니라 오직 건강함이라는 한 종류만이 있다. 그러나 질병의 종류는 수백만 개나 된다.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진리는 하나뿐이다. 그러나 거짓은 수백만 개나 된다. 거짓은 그대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원하는 만큼의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질병도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대는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잘못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건강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것이다. 항상 새롭기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다. 건강은 가장 오래된 것이며 동시에 가장 새롭고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000년 전에 누군가가 건강했고 지금 그대가 건강하다면 거기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는 그대와 피부색이 다르고 그대의 언어를 못한다. 그리고 5,000년이 지났다. 그러나 누군가가 건강했다면 그가 누구였는지, 그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피부색이 어떠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혹은 젊은 사람이었는지 늙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는 건강했다는 것이다. 그대는 건강이라는 그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다른 것은 가령 그가 아름다운지 초한지 혹은 키가 큰지 작은지는 알 필요도 없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즉 그는 건강했고 그대는 건강하다는 사실에서 일치한다. 한 가지 체험은 똑같다. 그러나 질병은 매일 새로운 질병이 생긴다. 이미 수백만 종류의 질병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질병을 만들어낼 것이다.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대는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 그대는 보름 동안 나는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의사를 찾아가겠는가?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는 격에 둘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 아마 그런 일은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중국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의 아이디어 중 하나는 실행에 옮겨져서 수세기 동안 효력을 발휘했다. 그 아이디어란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쳐준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건강하게 지켜준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의사가 질병을 고쳐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의사는 그대가 계속 아파야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의사는 그대가 더 자주 아플수록 좋아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플수록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길 것이다. 먼저 그대는 의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의 역할은 사람들이 수명과 원기와 젊음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젊고 건강하며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그때는 의사들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는가? 의사의 기득권이 그가 배워온 의사로서의 철학에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람들이 계속 아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플수록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보게 된다.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부자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가? 왜냐하면 의사가 그를 빨리 내쫓아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건강하게 지켜준 대가로 의사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달 내내 건강했다면 의사에게 일정량의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그가 질병에 걸렸다면 의사의 월급은 삭감된다. 처음에는 매우 이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와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의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고 분별 있는 것이다. 공자는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주치의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준 대가로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준 대가로 주치의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다가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나 그 외의 모든 비용은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의 월급도 삭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대단히 좋은 것이었다. 의사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좋았고, 환자들은 의사의 수입이 자신들의 건강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의사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흥미가 없었다. 대신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걷기나 수영, 그 밖의 운동을 하도록 처방을 내렸다. 공자의 영향력이 지속되던 수세기 동안 중국은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였을 것이다.